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MC 김승주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을 모시고 있는 황우신궁 심소정입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을 모시고 있는 제자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어도 죽지 못하는 자, 해외 가수 편인데요. 네. 그 가운데서 제가 맡은 인물은 음악계의 전설적인 락 가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영화도 제작이 됐었는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두 분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선생님은 프레디 머큐리 하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그분은 마마. 노래로 대신해 주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분이죠. 진짜 팝에 대해서는 1인자고 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진짜 명곡은 너무너무 많은 분. 인제는 다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단명한.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좀 네. 그렇죠. 오늘도 선생님 또 프리 기대하겠고요. 선생님은 프레디 머큐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저는 코스염이 생각나면서 자유로운 영혼. 왜냐하면 음악 세계에 대해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영혼 자체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 우리가 진짜 일반인이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감성이 어떤 때는 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서글픔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가끔가다 또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네. 이끌어냈었던 네네. 그런 음악들이 참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그 시절 영국에는 두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정치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있었고요. 또 음악계에는 퀸이라 불리는 락밴드가 있었죠. 서로 다른 분야였지만 자신들의 세계에서만큼은 어마어마한 위엄을 뽐내는 여왕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을 열광시킨 전설의 락밴드 퀸. 사실 음악의 꿈을 키우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설의 그룹으로 거듭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 퀸이라는 이름은 팀의 메인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가 직접 지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 세기를 거쳐서 현재까지도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게 이제는 더 이상 4인의 완전체인 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향년 45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난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빈자리 때문인데요. 선생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안타깝다, 아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946년 9월 5일생 개띠였던 프레디 머큐리. 그의 죽음은 좀 피할 수 없는 예정된 결과였던 걸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제가 아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부터 시작해 너무 문란하게 자기 인생을 갖고 한 번 사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얘기하자 한 번 사는 인생은 후회 없이 산다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한 20, 30년을 더 살 수 있는 인생을 너무 짧게 단축을 시켜버렸어요. 아, 스스로가요? 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머큐리 이분은 외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랐고 부부, 엄마, 아버지의 좋은 거를 못 받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탑이 되다 보니까 할 거 안 할 거 행동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개인 활동도 했고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대중에게 보여줬었던 그 모습 뒤에 감춰져 있었던 그렇죠. 본 모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두 분 선생님 프리를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은 파로크 불사랍니다. 아시아 계통의 이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프레디 머큐리로 개명을 한 건데요. 그 이름 속의 프레디는 그가 다니던 기숙사에서 불리던 별칭이었었고요. 뒤에 붙은 머큐리라는 것은 수성이라는 행성의 영어 표기입니다. 수성은 다른 행성들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달과 가장 닮은 음의 기운을 가진 행성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프레디 머큐리는 화려한 색과 또 검은색을 좋아했었고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과의 연애를 했었던 양성애자
영상의자였습니다. 여기서 두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한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사주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많죠. 오. 진짜 이게 뭐 보려고 그러면 덕을 보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네. 안 보려고 그러면 진짜 하락으로 내려가는 성향이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앉기 전서부터 지금 오면서부터 직위를 너무 많이 받고 왔고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안 해서 그런지 이 속이 달달달달달달 떨려갖고 아무것도 없고 정신도 없고 혼미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지금. 아주 방송 끝날 때까지 괜찮으시겠죠?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사실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어찌 보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견해는? 그 영향이 엄청 커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주팔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주팔자대로 좀 살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이 사주가 바뀌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 사셨던 분이 개명을 하면서 재물이 들어오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크게 진짜 성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집을 지려면 네 기둥을 딱 해놓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 자기 사주에 맞게 내 기둥을 딱 잡아놓고 이 사람은 뭐가 많고 뭐가 적은지를 정확하게 넣어주고 빼주면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면서는 진짜 대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개명을 한 건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요. 자, 선생님 풀이 잘 들어봤고요. 나는 록스타가 아닌 전설이 될 것이다. 프레디 머큐리가 생전에 했었던 어록입니다. 프레디는요, 원래 탄자니아에 위치한 잔지바르의 이란계 출신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집에 이어서 내전까지 국가적인 혼란 상황을 겪으면서 그의 가족들은 결국 영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이 아닌 지배국이었던 영국에서 그런 영국을 오히려 지배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뮤지션이 된 프레디 머큐리. 여기서 또 궁금한 거 하나가 일단 이민을 갔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와 프레디 머큐리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었을까? 잘 맞았던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또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음악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그분 성향하고도 또 너무 잘 맞고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거 받았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아마 전생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이 현세에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큰 이름을 날리면서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의견이실까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만이 되는 사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조그맣게 살았다라면 이 사람은 힘들고 더 일찍 자살했겠지. 자기가 더 먼저 죽었겠지.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둬놓으면 못 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으로 가기를 잘했다. 어찌 보면 프레디 머큐리에게 있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큰 무대였었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큰 무대였었다. 이렇게 좀 결론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는 비공식적인 양성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라는 불치병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그의 연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 연인인 메리 오스틴과 동성 연인 짐 허튼입니다. 프레디는 메리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었고요. 훗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헤어지고 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그 프레디 머큐리가 자신이 양성애자이다. 이 사실을 밝힌 이후에 결별을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소울메이트로 남아서 프레디 머큐리가 죽기 직전까지 함께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당시 프레디 머큐리에게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던 동성 연인인 짐 허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자신의 재산 절반과 자택을 짐이 아닌 메리에게 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짐 허튼 또한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삼각
관계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요. 메리와 짐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의 궁합을 만약에 보신다면 선생님 이 보실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좋아하고 성향 남자하고 궁합이 더 잘 맞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세상이 남자는 여자 같고 여자는 남자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를 더 좋아했고 남자를 더 많이 사랑했고 더 의지를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자를 안 밝힌데 이게 그날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세월이 한참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메리하고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이었고 왜냐면 자기가 진짜 외롭고 할 때는 메리가 있으면서 이 사람을 지탱을 해주게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다 보니 네. 자기가 양성애자로 발표를 하고도 친구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합으로 본다면 둘이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죠. 단지 허트는 나의 하나의 도구.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 너는 있음으로써 내가 이만큼은 행복을 하고 이만큼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이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프레디 머큐리의 그 장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체를 뼈까지 모조리 새가 먹어치우도록 하는 조장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고요. 시신을 뚜껑 없는 관에 넣고 자연스럽게 비바람에 의해서 없어지도록 하는 풍장, 그리고 절벽이라든가 산등석기에 관을 매다는 현관장. 이렇게 해외에는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가 전통이 담겨 있는 다양한 장례 풍습들이 존재를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장례식 같은 경우도 그의 가족들이 사체 처리를 새에게 맡기는 조장을 원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화장이 됐었고 그 채 유골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안치가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전설적인 스타였었잖아요. 이렇게 비밀스레 만들어진 프레디 머큐리의 무덤을 누군가 끝끝내 찾아내서 유골 도난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등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해외에 있는 이 다양한 장례 풍습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남의 무덤에 손댔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볼게요. 저는 해외 쪽에 그런 장례 풍습이 네. 너무 좋다고 봐요. 특히 가나 쪽에는 네. 관을 메고 어깨에 메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가신 망자를 추모하는 것도 되고 또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것도 되거든요. 기원해주는. 그렇죠. 또 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 도굴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걸 함부로 손을 대면 그만큼 그 묘에 계시는 분 자손들이 너무 또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그 영향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말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그 해외에서 그렇게 다 했다는 거는 나도 이 선생님처럼 동의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의 가물이고 조상님들을 우리도 진짜 헐헐 날아가고 싶은데 못 날아가고 다 가둬놔 봐요. 그러면 막말로 한다 그러면 다 가정마다 집안이 안 돼. 지금은 산소를 쓰면 이제 후손은 가보지도 않아요. 지금 선생님 말 맞다. 네.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죠. 변화했죠. 변해가고 네. 그냥 내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세월이 너무 각박해졌어.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헐헐 다 날려줬으면 좋겠어. 그냥 뭐 가루로 냈다고 해도 그냥 헐헐 날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다 싸우자고 덤벼들지도 않고. 그럼 선생님이 더불어서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었었는데 남의 무덤에 손대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남의 무덤은 왜 손대는 그럴까요? 거는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무덤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자기가 묻어야 된다는 게 있겠죠. 내가 이 자리 명당 자리라고 하셨잖아. 네. 명당 자리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무덤을 해놓고 나면 항상 내 조상인 줄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조상이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를 네. 내가 무덤을 파야만이 꼭 이 자리를 명당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지간 보시는 분들이 꼭 이 자리여야 된다 하면은 네. 요즘에는요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랬잖아. 아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자리를 네.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에게 이득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귓가에 들려온 선율에 가슴 벅찬 느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음악을 국가나 피부색, 민족, 또 국경 등의 경계가 없고 전 인류,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음악을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인류의 공통어인 음악, 이 음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저희도 이렇게 음악처럼 그 어떤 경계도 없이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로 여러분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